소비를 고르거나 소비를 할 때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소비자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이 물을 선택하는 가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편리하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물의 질을 따지냐.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물이 좋냐라고 물어본 사람들보다는 얼음 나와? 찬물 있어? 그리고 조금 안다는 분들은 직수야? 이렇게 보통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품 설명을 하다 보면 정말 높은 기준과 높은 수준으로 안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렌탈 정수기를 선택하고 하거나 또는 이제 아미 정보를 제대로 알아먹어서 좋은 물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렌탈 정수기를 선택한다는 거는 바로 편리함과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뉴 이스프링을 선택한다는 거는 가장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물 자체를 네, 산다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은요, 정말, 저도 이스프링을 알기 전에는, 물을 잘 마시지도 않았고요. 물의 역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왜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시고 싶을 때만, 목이 마를 때만 마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을 대해서 알고 나서는 물을 정말 시간 맞춰서 마셔야겠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굿모닝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마시는 깨끗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특히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는 물이 우리가 자면서 혈류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자기 전에 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체중을 조절을 할 때에도 정말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물이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었는데 물이 완전히 해독을 해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물을 제대로 그다음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게 해독이 중요하다는 거, 물만 많이 마신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물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물이 그냥 수돗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제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스프링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스프링의 기준은 정말 신종 오염 물질들을 모두 걸러서 우리에게 정말 태초에 그 자체의 건강한 물을 섬사를 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뉴 이스프링이거든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디톡스 책에 나와 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표수를 준 것은 인간이 지표수를 먹어야 되고 인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준비를 해준 거다라고 하면서 해양 심층수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표수를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표수가 많이 오염이 됐죠. 그래서 뉴 이스프링의 기준은 아주 대단합니다. 정수 성능은 아주 강력해졌고요. 이 정수 성능을 어떻게 보증을 하나, 네, 그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상된 편의성이 있죠. 너무너무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스프링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뉴 이스프링이 그렇게 엄청 더 편리해졌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부피가 줄어들었고 에너지 효율도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정수 성능을 인증해주는 NSF와 WQA의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보통은 렌탈 정수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가 공인 KC 마크를 받은 게 대부분이고요. NSF 인증을 받은 건 거의 없더라고요. NSF가 음용수만 해당되는 인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증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증류수를 만들 수 있는 인증도 주기 때문에 그것도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미슐랭 가이드에 몇 스타 몇 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NSF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것도 그렇게 비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식약처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이 기준만큼은 식약청 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맞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하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입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나노로 쪼개진 입자는 우리 세포 속 깊숙이 잘 침투가 되고요. 이 침투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은 중금속 내지는 합성 물질하고 굉장히 결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독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부산물, 대사체,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특히 뇌로 엄청 잘 가거든요. 뇌로 너무너무 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세 플라스틱 아니어도 지금 현재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을 노출되어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60대 초반만 해도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몇 년만 지난다면은 이 치매는 비단 약간 노화가 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해진 게 바로 초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위험한 플라스틱을 NSF에서는 보통 85%만 걸러도 인증을 해주는데 뉴이스프링은 그러지 않습니다. 95%까지 제거를 하는 데까지 기술력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나와버렸네. 이제 보호막이 있는 이 포능 박테리아를 없애주는 신기술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보통 이제 NSF에서 이렇게 포능 박테리아도 이렇게 없애준다라는 걸 인증을 받았고, 미세플라스틱도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무사고 20년 베테랑 운전사 같은 거예요. 보통 10년 무사고여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20년 무사고면은 진짜 운전 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NSF 인증은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불시에 공장을 들어가서 무작위로 수거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요. 이미 우리가 뉴 이스프링의 여러 가지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NSF에서 그냥 시험 성적서 보고 합격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는 우리가 미국 아메이를 가도 한국 아메이를 가도 중국 아메이를 가도 똑같이 안전하고 철저한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포낭 박테리아는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 지아디아라든지 크립토스포리디움 이런 것들이 포낭이 있는 박테리아인데 얘네들이 왜 위험하냐면은 염소 성분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수장에서는 염소 처리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우리 이렇게 상수도에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염소 소독에 내성이 있고요. 뜨뜻한 온도에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존을 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기술력의 차이라든지 자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병원성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타고요. 이게 2, 3주 동안 장복이 되어 있다가 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신종의약품이 있는데 진짜 요새는 정신과를 정말 그냥 약을 타러 가도 그냥 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것도 약을 수달치를 처방을 해주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항생제라든지 항정신성적인 약을 처방받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죠. 내과나 소아과를 갔을 때 항생제로 처방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뉴이스프링이라는 거는 특수 오염 물질 전담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줘도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비율이 너무 줄어들었고요. 저도 지금 병원을 많이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정형외과 때문에 약을 몇 개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안 먹으니까 자꾸 쌓아져 가요. 근데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알을 다 모아가지고 약국에 갖다 줘야지 받아준다는 거야. 그게 너무 귀찮아갖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버리기가 좀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강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발견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만 이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동물
동물도 살고 있잖아요. 이 동물들에게 이미 그들도 선택할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논문에 이렇게 다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무슨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장 약을 맞으면 좋아질 줄 알고 갔는데 나에게 항생제 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안 듣는다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생제를 정말 노출이 안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생제 노출이 누가 제일 심하나요? 제가 봤을 땐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모체로부터 받은 미생물이 어른보다는 약할 테고 숫자가 더 증식되려면은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조그만 최적에 있는 미생물들이 너무너무 환경에 급격한 어떤 환경 변화에 늘상 적응하기가 힘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그냥 무차별적인 항생제, 보통 중이염, 폐렴, 기관지염을 돌아가면서 장염 이 네 개를 돌아가면서 애들이 매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 항생제 노출에 이 항생제 한 번 노출에 제가 아메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한 6개월치 유익균이 다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유익균이 다시 내 몸에 자라나고 적응하고 대사체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또다시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정말 잡아줄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팅 후라이팬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그 보답을 알아? 받고 있는 것 뭐 같아요. 하려고? 이 과부라 화합물이 정말 노출이 너무너무 많이 되죠.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스텐펜을 쓰긴 하지만은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과부라 화합물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과부라 화합물은 단순히 임산부뿐만 아니라 이 태아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가 쓰지 않는데 내가 쓰지 않는 코팅 물질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된다면 그것만큼도 참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종으로 나와 있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된 기관이 이거를 거른다라고 인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번, 53번, 55번, 401이 그냥 인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이것이 제거가 되었다는 걸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증을 받은 물은 바로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어떤 거를 첨가하고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 영양소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천연 미네랄, 정말 요새는 뭐 그냥 물은 안 마시고 다 주스 내지는 차, 음료수 이렇게 되들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어도 주스처럼 마실 수 있는 영양가가 풍부한 맛있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도 내 옆에 바로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 같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런 오염물질과 정말 상관없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태초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정말 갓 구운 빵처럼 정말 수제 인제 저를 위해서 제가 원하는 재료와 제가 원하는 굽기로 만들어준 그런 갓 구운 수제 샌드위치 같이 신선함을 가진 물, 용존 산소량이라든지 신선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필터를 사용했는지 볼 텐데요. 프리 필터와 디펜스 가드 필터, 카본 블록 필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프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질을 여과를 하는 건데요. 보통 예전에도 보니까 주변에 도로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도로 공사 내지는 수도관 공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도 큰 어떤 수조통을 청소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는 수조통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물을 다 청소를 하더라도 좀 더러운 물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구축 아파트는 수조통이 위에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남은 찌꺼기가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훑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조통을 청소한 날에는 정수기도 잠궈야 되고, 수돗물도 쫙 이렇게 한번 다 빼고 나서 사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프리필터가 만약에 더러워진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모르면은 우리는 필터가 막힌 필터로
필터링이 되지 않는 물을 마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샤워기 필터를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정수기는 막았는데 샤워기 필터를 이렇게 빼지 않고 물을 한번 틀었다가 샤워기 필터 간지 얼마도 안 됐는데 꽉 막힌 거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필터는 교체가 가능해야면 나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프리필터가 꽉 막혔을 상황에 정수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사님이 오셔서 이 프리필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한 만큼 제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는데, 그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프리필터만 따로 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큰 오염 물질을 눈에 보이는 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을 수가 있고요. 디펜스 가드라는 게 있어요. 디펜스 가드가 걸러주는 게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걸러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포낭 미생물을 걸러줘요. 포낭 미생물이 UVC만 걸러주는 게 아니라 포낭 박테리아는 디펜스 가드에서도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걸러야 되는 것들을 얘가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투명도가 향상이 되고요. 카본 플록은 너무너무 대단하죠. 압축되어 있는 이 활성탄 필터는 잔류 의약 물질이라든지 과부라 화합물을 여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꽉꽉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가 생기지 않고 물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없이 네, 여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VC LED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UVC 파장이 이 미생물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그 UVC 파장을 만들어냈고요. UVC로 파장이 생기면은 이 미생물이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 생식을 하지 못하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UVC가 물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이 램프를 잘 설계를 해놨다고 했는데, 박테리아가 비활성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실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생수를 한 번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에 얼마만큼의 박테리아가 증식이 되냐면 정말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이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펄펄 끓는 물, 그리고 불에 태워도요, 이 박테리아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병에 입을 한 번 대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씻어가지고 또 뭐를 넣어서 먹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행위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벌써부터 여름 날씨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상온에 있는데도 박테리아 증식이 심각할 텐데, 이 한 번 입에 댄 것도 이렇게 심각한데, 불을 태워도 안 없어지는 박테리아 우리가 그냥 같이 계속 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수하지 않는 물, 그다음에 카본 블록까지만 정수한 물, UVC까지 해가지고 정수한 물을 박테리아 증식을 봤더니 3일이 지나도 너무 깨끗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UVC LED는 물이 들어갈 때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환경적인 것도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필터를 세 개를 거쳐가지고 태초의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용을 했을 때 어떠냐? 이거는 실제로 느낌만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신선한 물은요, 밥물로 사용했을 때 이 쌀의 전분 구조에 영향을 주어서 밥알이 더 탱탱하고 윤기가 있고 그 향이 더 살아나고요. 차와 커피의 향이 더 깊어진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아예 없으면은 밍밍하고 비리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미네랄이 있으면 부드럽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차를 끓인다라는 거는, 네, 차를 끓인다라는 거는, 그 차 특유의 떫은 맛을 없애주고 향을 더 풍부하게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피까지도 산미와 바디감의 균형감이 좋아져서 집에서 이스프링으로 커피를 마신다라는 거는 정말 제대로 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육수를 낼 때도 똑같습니다. 조미료를 덜 써도 되는 만큼 우리가 아미 정수기 물로 퀸 냄비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은 정말 조미료를 조금밖에 안 써도 그 재료의 풍부한 어떤 채소의 맛이 살아나는 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메 정수기 물과 냄비에 조화롭게 정말 영양소가 살아있는 물과 재료의 맛을 살리는 정말 모든 것이 살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음용하는 물 때문에 정말 삶의 질이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기는 5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장 날 일도 사실 없기도 한데 참, 어, 1년이 정말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가전제품 사서 1년 쓰고 나면 금방 약간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 1년이 지나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내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할 때 참 그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정말 5년을 써도 지금 우리 뉴 이스프링 나온 지 5년 안 됐죠? 아직도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연수가 남았다는 게 참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정수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휴대폰으로 어플만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내가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고요. 지금 필터의 소모량이라든지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필터가 떨어졌을 때도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봤더니 그때는 이제 설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보다 물을 매일 많이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일 그러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수에 따라서 내가 살림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물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저렴하면 좋겠죠. 렌탈 정수기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가 더 싸고 뭐가 비싸고를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물을 고르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편리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정말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정말 본질적인 물의 가치를 생각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양질의 물을 하루에 13리터를 쓴다고 했을 때 천 원밖에 안 되는 온 가족이 사용을 하는데 말이죠. 그냥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음용수, 그다음에 어떤 이 세척수,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물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1,000원의 생수를 사서 이 정도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수보다는 너무너무 싸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은요, 퍼시 타입, 전환기 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스마트페이가 가능을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 편의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렌탈은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을 내가 계속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렌탈비에 숨어져 있는 불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코디 비용이에요. 코디가 주 필터를 교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부직포 필터만 교체를 해주는데도 이 코디는 그날 와서 5천에서 10,000원을 벌어갑니다. 내가 내는 렌탈 정수기에는 이 코디의 수고비와 이 코디들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자체만 이용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요, 24시간, 365일 코디가 오지 않아도 내가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물을 먹고 있는지 늘 네, 신경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내 것이 되고 나면은 필터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필터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아주 저렴한 정수기라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로 정말 저도 건강을 지키고 가족들 건강 지키면서 정말 우리 때문에 정말 물로 건강이 네, 되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사명감을 가진 ABO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